자,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마인드 잘 갖추시고 또 잘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한 주라고 보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일단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계시던 이 종목은 아로마티카. 정상적인 종목은 목요일날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는 아로마티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신형 스펙 11호,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래에셋 스펙 하나 더 있고, 금요일날 삼성 스펙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이 세 종류, 그리고 아로마티카 한 종류,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한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벤트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이벤트 종목들은 좀 있죠. 자, 전반부에는 내일 승부주와 후반부에는 사문 금요일날 매매했던 내용 같이 붙여놓을 테니까 안 바쁘신 분만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전반부만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 도출은 시켜 놓았습니다. 재료 이슈주들은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관심을 받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받지 않는 종목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자,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신형 스펙이 일단 상장을 하죠. 월요일날. 금요일날에 BNK 사무 스펙이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좋아진 것이지만은 그것도 얘의 그날의 운빨이겠죠.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이 그대로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관심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펙주를. 신형 스펙 11호도 같이 잘 봐주시고, 혹시나 신형 스펙이 모습이 좋으면 BNK도 같이 묶어서 본다 라는 전략. 다음은 여기 삼성 SP홀딩스와 삼양바이오팜은 회사 분할 재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상장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극과 극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종목씩을 올려놓고 어느 종목이 먼저 관심을 받느냐. 근데 이것은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일의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해야 돼요. 좀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삼양 SP홀딩스, 그리고 삼양 바이오팜에서 또 회사 분할한 삼양홀딩스, 삼양바이오팜, 삼양홀딩스에서 회사 분할 바이오팜, 이렇게 두 종목이 신규 상장하니까 좀 잘 봐주시고 눈치를 잘 보시면서 해야 될 것. 초보자들은 한 주 정도만 가지고 종목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아까 제너셈과 세종텔레콤. 제너셈은 권리락입니다. 우정 권리락이죠. 지금 금액대가 8,860원입니까? 8,860 그렇죠. 금액대가 무정 권리락이라서 금액대 5,910원인가 아마 그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고. 다음 세종텔레콤은 3일째 단일가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이제 좀 관심을 받아서 2.7% 정도 올라가 있죠. 왜냐하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월말에는 굳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린생명과학이 이제 3일째 단일가가 끝나면서 관심을 좀 받았잖아요. 관심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짜죠. 오늘 금요일날. 그래서 같이 좀 일단 봐줍니다. 단지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고 할 건 아니다. 월말 구간에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여기 비츠로넥스텍, 알트, CMTX까지는 요 근래에 상장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다른 종목들도 봐줄
필요성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꼭 지혜 종목이 아니라도 다른 종목들도 그린과학이나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상장한 애들, 그런 애들도 같이 쭉 봐줄 필요가 있겠죠. 세나 뭐 여러 가지 애들 종목이 많은데, 일단 뭐 저 가장 가까운 놈부터 일단 묶어 놓았습니다. 빅추로 넥스텍, 그리고 알트. 빅추로 넥스텍은 시간에 3%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지요. 흐름을 보고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야 되니까 시가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죠. 아니면 1파를 눌러준대요. 꼬리까지 눌러준다? 그럼 한번 본다. 뭐 그런 전략으로. 알트는 거꾸로 시간에 3.8% 올려있죠. 이렇게 좀 가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크기에는 월말에 좀 무리수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보합과 시가를 잡고 한번 보죠. 어찌 될런지. CMTX는 뭐 이틀 동안 이제 줄줄 내려오지만 워낙 뭐 관심을 많이 받았고 고무가도 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보합 기준까지 잡고 퇴근합시다. 지금은 마이너스 0.4%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스 바이오, 한국 PIM, D&D 파마텍. 이 세 종목은 뭐 달려가면 붙어보자. 바로스 아이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도 좋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상가까지는 못됐죠. 좀 아쉬웠는지 시간에 3% 올려놓았는데 기관들은 그렇게 손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않았기 때문에 좀 흐름을 급하게 할 건 아닙니다. 월요일장 매매는 정항시 한 템포 늦게도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흐름을 보고 시가와 보합, 보합 이렇게 딱 두 개의 탑만 잡고 대응을 해보십시오. D&D 파마텍은 힘을 내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인데 일단은 안 죽고 끌어올린 점은 인정을 해줍시다. 마이너스 3%대 빠져가지고 종가상 플러스 6%대 그래놓고 시간에 1%대를 올려놓았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뭐 달려가면 또 새로운 신고가를 쓸 거니까 또 달라붙어야 되겠죠. 한국 PIM은 그날 로봇 관련주에서는 한국 PIM에 가서 선두를 먼저 달려주었죠. 먼저 달려주는데 뒤늦게 SBTech가 좀 달라붙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PIM도 같이 한번 봐줍시다. 지금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0.1% 보합 기준까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여기 뱅크웨어, 핑크, 펜텔, 전진건설, 대동계는 테마주로 한번 보죠. 흔히 하는 뱅크웨어, 우리가 흔히 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시간이 좀 올려놨어요. 4%, 얘는 4%, 그리고 핑크 같은 경우에는 2.4%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혹시나 모르니까 제 느낌으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지 싶은데 그래도 시간의 세력들의 의도는 좀 짐작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땡 처먹고 아침에 그냥 수익 먹고 땡 하고 시가 수익 먹고 도망치는 것들이 허다한데 그래도 그렇게 허다한 놈들은 양치기 소년일지라도 봐줘야 해요. 항시, 왜냐하면 개미들은 항시 많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길로 봐주는 거지, 저놈이 뭐 그냥 시가가 높으니까 봐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테마로 형성된 종목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다 죽어 나갔잖아요. 이제는 차익 실현 나오고, 만약에 월말 주간에 살아난 테마가 있다면 그 다음 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뱅크웨어 글로벌을 일단 우선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핑크도 2%대니까 같이 봐주시되, 핀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같은 관련인데 그 날짜에 금요일자에 거의 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26%대로 빠졌는데 마이너스 26%입니까? 28%. 종가상 마이너스 28%. 시간에 2%를 올려놓았어요. 이놈은 기술적으로도 봐줘야 될 상황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특별한 악재가 없이 떨어지는 종목이라
이 세 개를 묶어서 봅시다. 보는 김에. 뭐 전진거슬과 대동계는 여러분들 뭐 따로 말할 필요도 없고, 뭐 TV에서 나오고 뭐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요일날 이미 참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파동이 둘 다 대동교도 마찬가지고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러함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또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해놓았으니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줍니다. 삼익제약, 인투셀 이 두 종목은, 삼익은 지금 눌림을 주긴 좋습니다만 월말에 보통 이런 종목들 잘 안 하거든요. 더구나 시간에서 마이너스 1.2% 빠져 있다는 것은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급등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조건은 단 하나, 시가에서 미끄러질 때는 보지 않는다. 단 시가를 미끄러졌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그 지점만 딱 봐준다. 즉 양봉으로 바뀌는 시점만 봐준다.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투셀 좋습니다. 금요일 안 좋은 시장에도 나름대로 할 짓은 한 것 같네요. 플러스 8%까지 올라갔군요. 기간이 조금 물량을 조금 넣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1.1% 달려가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행태를 한번 기다려보자. 만약 그러한 행태를 보여준다면 고를 부르자. 즉 보유를 하자. 다음은 CG트로닉스와 3A 기술적으로 보죠. CG트로닉스 마이너스 0.9% 빠져 있으니까 급하게 할 건 없겠죠. 양봉 치워갈 때는 보자. 그리고 3A 로지스도 플러스 0.2% 별로 오른 것도 없으니까 그냥 보합 기준가만 잡고 하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잡고 합니다. 그 외에 코오롱 모빌리티 우 같은 게 지금 시간에 4% 올려 있는데, 얘는 단일가란 말이에요. 단일가라서 매매 까다로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모습이 좋다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두 개도 같이 올려놓으세요. 글자가 둘 다 아주 긴 놈들이라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볼만한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만은 월요일장이라 월요일장에는 그렇게 많은 종목이 필요 없거든요. 한두 종목 딱 승부를 보고 시장은 눈치를 봐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더구나 요즘 지수가 안 좋잖아요. 또 월요일에도 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지수가 또 중내 사내하고 내려올 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올라갈 때는 별 걱정이 없잖아요. 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도 금방 내려와요. 금방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의 체감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스윙이 올라갈 때는 10% 20% 막 쇠가 만발이 빠지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10% 빠지는데 실제로 15% 빠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 점만 잘 좀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후반부에는 히스토리 안 보신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 보세요. 그냥 수익 보려고 이렇게 승부조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자, 월요일날 차분하게 운용 바랍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도 모습이 참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도 상당히 모습이 안 좋게 끝났죠. 외인이 거의 3조 가까운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3,800선으로 내려왔죠. 코스피는 거의 3%대 가까이 빠졌고 상당히 모습이 안 좋게 끝났죠. 아침에는 4% 가까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3,850,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 이틀 동안에 목요일 금요일 두들겨 팼죠. 하지만 늘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급등주 다루는 우리들은 그런 것에 크게 민감하지는 않더라도 항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잘 둘러봐야 된다는 것은 항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상당히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고통을 준 하루였습니다. 먼저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볼 우리들 관심 종목과 좀 신경 써야 될 이슈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둘러보면서 스스로의 단점을 수정 보완하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먼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에는 신규 상장주는 신형 스펙 11호라는 종목 하나만 상장을 합니다. 금요일에 스펙주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 스펙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스펙 11호 신규 상장을 한다는 것 정도만 일단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무작정 또 달기 들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은 제가 신규주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된다. 시장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점만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삼양홀딩스입니다. 회사 분할로 해서 재상장을 합니다. 재상장하는 종목 삼양바이오팜이죠. 일단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월요일에 관심 있게 볼 종목 쪽으로 일단은 선정을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이 더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똑같이 회사 분할 상장을 합니다. 삼성 SP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분할 상장을 합니다. 이 두 종목은 일단은 관심 있게 볼 생각이니까 참조는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외의 종목은 또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월요일날 또 볼 것이며 월요일의 전체적인 관심권은 계속 이 하락의 고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생겼는지 만약 월요일도 하락으로 또 내려간다면 어차피 11월 달은 상당히 어려운 달이 될 것이고 그 여파가 12월 달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라이브 트레이딩은 하루에 2만 원이란 멤버십 비용을 지불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1,000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하루에 2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하루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지 금요일날 매매한 것을 비교를 하면서 한번 대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려웠던 금요일 낮장에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어떻게 또 대응을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복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일고속 그리고 동양고속 이 두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우리가 목요일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천일고속은 이미 이날짜의 점상이 만들어졌을 때 물량을 받을 수가 없었죠. 만주 아래 정도 거래가 된 종목이라 물량을 받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천일고속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오늘 물량을 넣은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다면 받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에 동양고속을 공략하기로 목요일날부터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 약간 아래 11,000원 기준가로 우리가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 상가까지 붙이고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같이 했으니까. 안 그러면 시가에 들어가서도 상관없었죠. 그래서 오늘 점상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풀어졌죠. 풀어져가지고 다시 상가를 유지하는데 제가 장전에
오전장에, 이건 이제 오후장에 풀어졌는데, 오전장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천일고석이 모습이 안 좋으면 동양고석도 풀어질 것이다. 하지만 천일고석이 풀어지지 않는 한, 모습이 나쁘지 않나 동양고석은 잠시 풀어져도 다시 상한가를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쫄리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를 풀릴 때 팔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딱 그대로 된 거죠. 풀어졌지만은 상한가는 그대로 또 유지를 해줬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43% 정도 수익률이죠. 그래서 단 한 분의 매매했지 않습니까? 이 날짜에 단 한 분의 매매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분의 매매. 그래서 하루 만에 43% 수익이면 그냥 오늘 이 날짜 팔았다고 하더라도 작은 수익은 아니겠죠. 월요일 날 과연 계속 기세를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또 처리할 것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 시장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 두 종목이었겠죠. 그 중에서 먼저 비츠롯 넥스텍을 보면 우리가 아침에 시가 기준으로 공략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졌죠. 근데 다시 시가를 회복합니다. 이때쯤이 또 공략하는 관점이 되겠죠. 제가 신규 상장주를 거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할 때는 절대 다른 종목을 보면 안 된다. 적어도 초보자들 수준에서는 약간 10년 정도 매매를 좀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 같으면 신규 상장주와 다른 종목을 동시에 돌려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초보자가 같게는 내가 신규 상장주로 거래를 하겠다 마음을 먹이면 그거 하나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감이 빠르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눈을 돌린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지면 대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츠롯 넥스텍은 아침부터 우리가 신규주 두 종목이 있었지만 먼저 보자고 한 종목은 비츠롯 넥스텍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밀렸다고 올라온 이 시점은 충분히 볼 수가 있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때부터 상승을 해서 총 수익률은 65%까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65%를 다 먹지는 않았겠죠.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30%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 먹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건 자기의 이제 배짱 나름이었지만 역시 65%를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금액을 작게 들어갔다든지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들인지. 만약 이런 종목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상승은 했는데 100%도 아니고 그렇다고 50%를 찍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50%를 뛰어넘는데 100%까지도 가지도 않고 저기서 계속 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그냥 여기서 숨이 일단 멈췄지 않았습니까? 멈췄으면 상방 쪽이냐 하방 쪽이냐 딱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상방 쪽으로 못 가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봐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11시란 말이죠. 11시 시점에서 얘가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기서는 최소한 60%는 수익을 챙기고 정리는 해야 되죠. 최소한. 그 뒤에 잠시 반등을 줬지만 더 이상 힘을 못 쓰죠. 5장에 가서는. 그 점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고 최소한 50% 수익권을 깨고 내려올 때는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수익은 사람의 욕심에 따라 다 틀립니다.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자기는 하루에 5%만 먹을 거라고 처음부터는 초보자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난 1,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5%, 50만씩 5%더 한 달이면 얼마야? 이렇게 계산을 잡아요. 그런데 하루에 이런 50%짜리 100%짜리 수익을 한번 먹어보잖아요. 그럼 이 5%를 아예 보지도 않아요. 초심을 잃는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먹는 거는 가끔가다 한 번씩 있는 일이지만은 이 5%, 7%, 10% 이런 것은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수익이에요. 그런 수익들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점을 꼭 잊지 않으시고, 빅치로 네스텍은 일단 당일 65% 수익까지 우리가 카운팅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수익이죠. 힘든 장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로 또 만족을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뭐 리딩을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이대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었죠.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죠. 그 종목은 BNK 사무소 수익이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했죠. 자, 빛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펙은 아침에 이 파도가 놓쳤죠.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할 수가 없었으니까. 동시에 우리 두 개는 할 수는 없었죠. 하나만 일단은 진행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게 밀렸다고 올라오는 이 시점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는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놓지는 않았죠. 이 지점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하자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지점을 타점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3,000원부터 이제 무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첫 번째 파동에는 한 10% 이상의 수익을 주게 되죠, 이미.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을 만족한 사람들은 먹었더라도 내려오면 한 번 더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을 공략한 사람은 조금 더 수익을 더 났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신 사람들도 150%란 수익이 나옵니다. 제가 수익을 올라갈 때 카운팅을 해드릴 때 하는 방송에서도 제가 오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익은 각자의 욕심이고 각자의 배품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카운팅을 정확하게 해드리죠. 오늘 150% 찍을 때 제가 전략 매도 신호를 여기서 다 보냈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오늘 신규 상장한 BNK 스펙과 그리고 비츠로 넥스텍 이 두 종목만 해도 2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는 뭐 100%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 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70% 먹은 사람도 있었고 각자의 배포가 있을 것이고 또 분할로 착착착 챙겨가면서 챙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분할로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65% 기간에 절반은 챙기라. 또 100% 또 절반 챙기라. 또 올라갈 때は자꾸 챙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뭐 금액을 적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참 힘들었던 금요일장이었는데 이 두 종목은 시간도 짧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10시 아닙니까? 10시. 10시 안쪽에 신규 상장해서 두 종목을 가지고 200%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 100% 먹든 50% 먹든 200% 먹든 그건 상관하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가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공략하게 되고 그 뒤에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한 관점을 자꾸 배우고 실전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그 느낌, 그 경험치를 자기의 누적된 데이터로 쌓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매달. 가끔은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종목들이 수많은 또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요. 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한 종목을 할 때와 두 종목을 할 때, 세 종목을 할 때도 가끔 세 종목도 나타나죠. 일반적인 종목 두 개가 할 때나 스펙과 일반 종목이 섞였을 때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높았을 때와 프리미엄이 낮았을 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둘 다 높고 둘 다 낮고 만 가지 경우가 있고, 오늘처럼 지수가 급락하는 상태에 출발을 하고 지수가 높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또 어떻게 움직일까? 수많은 경우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하나의 어떤 도식화된 형식으로 뭐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이때는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니까 3이 나온다. 라고 적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소양은 쌓을 수가 있지만은 실전적으로 머릿속에 담지는 못해요. 하지만 실전적으로 매매에 참여를 하게 되고 자기가 돈을 넣고 아파 보기도 하고 먹어 보기도 하면 정말 잘 남거든요, 이게. 오늘 스펙주하고 비추로 넥스텍은 좋은 공부를 시켜줬고 좋은 수익을 짧은 시간에 줬다. 그것으로 이 두 종목 해도 오늘 매매는 끝이었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오늘 두 종목 다 정말 대단했고 150%에 제가 전량 매도 신호를 보냈을 때는 잘 따라주셔서 수익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CG트로닉스입니다. CG트로닉스도 아침에 시가로 우리가 공략한 종목이 있죠. 아침 시가에 공략했을 때 벌써 이 종목은 7% 가까이 수익을 첫 번째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급락을 해버리죠. 급락했으면 다시 2차 공략에 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여기가 보합이란 말이죠. 고집이 15%를 넘었으니까 이 두 개만 수익을 먹어도 오늘 20%라는 수익을 또 여기서 또 창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가볍게 챙기는 거죠. 실제로 3번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 보합 돌파할 때 들어갔을 때 여기 부분에 한 10% 가까이 또 수익을 주었거든요.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사람들은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사람들은 3번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넓은 의미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번만 매매에서도 20%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 격가지 수익으로 자 아침에 동양보석 83% 수익을 딱 상한가까지 딱 붙여놓고 점상이니까 만 든든하게 딱 가지고 있는데 밑으로 딱 봤다. 65%가 안 먹더라도 나는 50% 좋아. 50% 딱 챙겼어. 그런데 또 스펙을 또 하자고 하네. 또 들어가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네. 앞에 먹은 것도 있고 또 보유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잖아요. 50% 못든 100% 못든 150% 못든 또 먹는 거죠. 그 와중에 CG도 아침에 또 간단하게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었으니까 색깔이 바뀌네. 들어가 보자. 들어가라고 하네. 색깔이 바뀌면 늘상 제가 미리 본 성분에서도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기에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빠르고 너무 빠르다. 너무 변화가 심하다. 더군다나 폰으로 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매매하기는 늦다. 가장 극단적인 지표만 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즉 현재가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야 거기서 청산과 진입값 이루어지면서 매도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CG는 딱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가뿐하게 20%. 아주 보너스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신규주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루에 한 종목이 20% 수익률을 따지면 정말 나쁘지 않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매도 돈이 400만 원인데 3천만 원만 했어도 600만 원 아닙니까? 정말 1시간도 안 된 시간인데 말이죠. 자, CG트로닉스도 오늘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스타일이 아침에 급한 단타 종목, 급한 종목들을 처리하고 나면 그 뒤에는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세주 종목을 선택을 잘하는데 오늘 두 종목을 선택을 했죠. 세 종목을 선택을 했네요. 그 중에 한 종목이 한국 PIM이었습니다. 사실은 일찍부터 보고 있었고 일찍부터 공략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신규 상장제를
와 같이 거래를 하는 그런 날에는 다른 종목을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왜? 신규 상장주의 모습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까지 같이 좀 많이 엮어버리면 매매가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종목들도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수익률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타점을 놓쳤지만은 다시 한번 보기로 했죠. 우리는 34,000에서 이 눌리면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시점 딱 정확하게 주고 상승하게 되죠. 제가 항시 기세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즉 이 아랫부분은 그렇게 욕심을 안 내도 된다. 뭐가 중요하다? 윗부분, 마지막으로 끝내주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만약 이런 부분이 안 밀리고 상가까지 유지를 했다면 그 다음날 또 수익 또 보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까지 보기에는 우리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아침에 다루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윗부분만 봐도 충분한 수익이란 말이죠. 오늘 한국 PM 18%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27%까지인가 올라갔죠. 상당히 오늘 힘 좋았지 않았습니까? 고가가 27.5%. 상당히 좋았죠. 우리가 10%대 들어갔으니까 수치상으로 한 17% 정도 수익이 되겠죠. 한 15% 수익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단단하지만은 서잉주나 기세주 같은 것도 봐야 되거든요. 잘 눌림 잘 추적을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딱 올라가면 홀딩 딱. 한국 PIM도 오늘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세주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였습니다. 이 종목도 한국 PIM과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된 종목이었죠. 우리가 82,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지점이죠. 딱 상승세를 잡아주는 이 시점에 돌파 매매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수익률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맞춰주지는 않았지만은 금요일날 장세에 비하면 급락하는 시장의 장세에 비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까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꼬리가 좀 길었던 점이 좀 그것이 좀 아쉽긴 아쉽지만은 그대로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홀딩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도 홀딩을 넘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했어요. 수익률은 한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안 가져가도 그냥 나 10%에 그저 수익을 땡끄담 팔아만 먹어도 돈 한 1, 2천 들어가지고 10% 챙겨 안 먹어도 아침에 무궁이 많잖아요. 10시 넘어서 들어간 종목인데 10% 이상의 수익을 준다? 감사한 거죠. 이제 빨리 마치고 낚시도 가야 되고 오늘 산에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1,000만 원 넣었더니 100만 원 수익을 줘. 2천만 원 넣었더니 200만 원 수익을 줘. 아따 이거면 널널하게 놀다 가다 되겠네. 오늘 소고기 한번 싸야 되겠네. 말 그대로 불금이죠. 왜? 주말이 마음이 편하니까. 주말에 마음이 편하면 불금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우리 목요일장도 엄청 수익 올렸잖아요. 로킷도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쉬지 않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꾸준하게 시장을 돌아보면서 로킷이나 한국 PIM 같은 종목 계속 문을 두드렸고 추적을 했고 승부를 걸었고 시장이 지수가 급락을 하는 와중에도 하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자. 수익률을 떠나서 좋은 선택이었고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로킷 헬스케어 좋았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아쉬웠던 종목은 삐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수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삐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시가가 13%를 뛰었거든요. 이미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해서 23% 시가를 띄우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삐아는 그 중에서 좀 놀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화장품 관리주들이 특세를 하게 된다면 삐아가 그나마 삐아 이놈은 그나마 상한가를 좀 치거든요. 가게 되면. 그래서 한번 삐아를 보자 이랬는데 생각만큼은 좀 아쉬웠어요. 다른 애들이 다 죽어버렸고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아침 시추장에 너무 빠져버렸거든. 땡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얘도 못 버티란 말이죠. 그래도 뭐 우리는 시가 기준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8% 가까이 수익은 줬어요. 수익은 줬는데 아쉽죠. 제가 욕심이 원래 많아서 그런지 사실은 좀 욕심이 좀 많기도 하고 트레이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점에서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 오늘 고점이 22%? 예. 좀 완성도가 떨어졌다. 13% 출발해서 22%까지밖에 못 갔다. 그건 좀 아쉽다. 적어도 25% 이상을 좀 밀어주고 올려주고 좀 내려오면서 한번 파동을 더 2차 파동을 기대할 수 있는데 22% 시가 대비 10% 수익도 못 줬다는 것은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7에서 10% 구간 항시 절반은 챙기잖아요. 그 정도 수익으로 삐아는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줬습니까? 손해는 아니니까 감사한 거죠.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그 급락장에 짧은 2시간 매매를 마쳤습니다. 라이브 참여자분들은 하루에 20,000원씩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멤버십 비용이죠.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뭐 하루에 20,000원이라고 계산을 댑시다. 지불하고 매일매일 참여를 하는데 저는 그 돈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비중을 두질 않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잘 배워 나가기를 원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을 가르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쳐 줘도 흡수율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몇 개월 만에 단기간에 아주 성적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처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쑥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성격, 살아온 인생 여러 가지가 다 또 자금 현황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걸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트레이딩에 대한 촉감 이런 것도 또 틀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포 같은 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들어가라고 해도 배포가 작은 사람은 머뭇 일한단 말이죠. 근데 배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미친 듯이 들어가요. 뭘 믿고 저를 믿고 제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본 결과 1년에 10억도 벌고 1년에 20억도 벌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다 좋아요. 공부는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뭐 다 좋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은 당장 돈이 딸리고 당장 뭐 애 우유값도 내고 전기세도 내야 내고 뭐 달세도 내야 내고 뭐 애 학비도 내고 돈 쓸 일이 많은데 공부만 맨날 해라 해서 되나요? 그래서 좀 벌면서 공부를 하자는 뜻이에요. 벌면서. 그리고 참된 공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가할 때 그때 가서 공부를 참되게 하세요. 지금은 실전에서 보이는 것부터 일단 공부를 하세요. 실전 공부부터 해놓고 자네 물이 넘쳐야
뭐 친구도 돌아보고 지인도 돌아보고 뭐 다 주위도 돌아보지. 자기 가족이 먹기 살기 힘든데 어디 뭐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있나요? 내가 먹기 힘든데 내가 맨날 목이 마른데 내가 잔이 넘쳐야 뭐 어디 부르기도 도와주고 성금도 내고 뭐 하지요. 내가 맨날 허덕인데 무슨 뭐 공부가 되겠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미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당장 밥을 못 먹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미래를 보고 공부를 한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개코 같은 소리. 배를 고파보지 못한 사람은, 망해보지 못한 사람은, 깡통을 수십 번 차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절망감, 그 아득함, 그 밑바닥의 그 느낌 그거 몰라요. 그런 거. 그 수많은 말없는 멸시감, 손가락질, 그런 것을 이겨내려면 정말 지금 자기가 트랙이 뜻대로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독하게. 왜냐면 왜 가장 뭐가 무섭냐면 조급함이거든. 조급함. 빨리 일어서고 싶은 조급함. 그게 최대 적이에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죠. 천천히 하다 보면 그냥 어느 날 되다 보면 그리 올라가 있다고. 근데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주식 10년, 20년 한 동안에는 10억, 20억, 30억, 40억 잃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없대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만에 20억을 만들 거라? 1년 만에 20억을 만들 거다? 가능은 하겠죠. 1년 만에는. 열심히 하면. 우리 같은 이 급등주 스타일은. 하지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으로 이걸 시작하면 모든 것은 길이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는, 아니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프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골프를 치러 가도 잘 친 사람은 김프로. 파도 들어가도 잘 두는 사람은 프로 하죠. 주식도 마찬가지. 하나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을 해보시죠. 의사라는 이 면허증을 하나 따기 위해서는 젊은 애가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또 뭐 인턴 거치고 뭐 거치고 10년 15년 이렇게 거쳐하고 의사라는 면허증을 하나 따요. 하물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려워하는 이 주식이라는 세계에서 프로라는 이름을 따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나요? 하지만 이 주식 시계는 그 기간을 훨씬 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단 말이야. 이 주식 시장은. 빨리 묘리를 깨닫고 빨리 자기를 깨닫고 빨리 적응을 잘하고 이 시장의 중시점을 잘 공부를 한다면 그것을 많이 단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실수를 하는 그 시행착오 기간을 많이 줄일 수만 있다면 정말 빨리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들 마음이 급합니까?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말이죠. 자, 다음 주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될 텐데 요즘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좀 더 기름을 쪼이고 닦고 조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용어식으로. 그러라고 제가 오늘 좀 이래저래 잔소리가 많은데 잘 기억을 하시고 주말에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주말 되면 절대 주식 차트 열지 말고 산으로 놀러 다니시고 좋은 거 먹고 건강 챙기고 무조건 그에 집중을 해요. 딱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딱 1시간 정도만 딱 둘러보고 딱 끝내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 대신 월요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운동 산책하고 맑은 정신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와 또 이 무슨 아기 같은 시장과 또 원투 해봐야 되겠죠. 같이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